이제는 빨갛고 예쁜 넥타이를 매야 된다고 골라드려도 옛날부터 매던 촌스러운 거라도 편한 것이 좋다고 싫다고 투정 부리던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산속에 쭈그려 있지 말고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니까 봉화마을에 내려와서 같이 삽시다 하시던 말씀이 당신이 내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봉화마을에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당신 말씀처럼 운명이었다 하더라도 단 한 번만, 아니 마지막으로 그 운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까? 네, 선생님. 예. 노무현 대통령의 동지 아닙니까? 뭐 명계남의 그렇죠. 정체성 중에 영화 배우도 있지만은 노무현의 동지도 있어요. 아, 동료는 아니고요. 뭡니까 그러면? 팬이죠, 팬. 팬. 예. 예. 제가 존경하시는 분. 노팬. 자, 노무현 대통령 때와 네. 이재명 대통령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슷할 것 같습니까? 많이 다를 것 같습니까? 비슷하기도 하고 좀 시대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달라졌다. 두 분이 개인적으로도 캐릭터상으로도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고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디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과 닮은 점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표현했던 무엇이 되기 위해서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산 사람이란 표현은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잘 나오는 표현이고 이 양반한테도 딱 들어맞는 그렇죠. 표현이기도 예. 하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 대통령의 권위주의나 이 제왕적 대통령의 제도나 인식을 철폐하는데 기치를 들었던 양반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TV 드라마에서 왕이 예병활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가 됐어요. 그렇지. 이를테면 그 세종대왕 역할을 했던 한석규가 뿌리 깊은 나무에서 맞아요. 예병활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네. 그때 그 쓴 드라마 작가들이 나중에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봉화마을에서 저를 만나서 저를 위로하면서 이제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나는 화가 나서 바뀌긴 뭐가 바뀌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라고요. 드라마에서 임금의 대사로 옌병활이란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대사를 쓰는 것이 왜 생긴 것 같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그런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의연중에 심어주셔서 그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니까 고만씩 전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도 나는 더 확실하게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고요. 야,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맞아. 거는 아직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잘 안 해요. 노무현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하면 지금도 1등이긴 합니다.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만은 잘못 덜 알려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제일 덜 알려진 대통령이에요. 실체보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런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의 본질이 덜 알려지고 잘못 알려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에 개의치 않고 이 사람은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이 다르고, 그리고 한마디 더 첨언하면 이건 먹어야 되는데 드시면서 드세요. 지난번 총선 때 이재명 당대표가 그 받은 준연동제 있지 않습니까?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 네. 예. 저는 이것은 우리나라 근대 정치사에서 사건으로 기록되고 정치학자들이 기록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그때 그거는 준연동 비례대표제 말고 그 전에 게 뭐죠?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원래대로 하면은 의석이 민주당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준연동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면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것이 확실해요. 그렇죠. 예. 그죠? 예. 근데 그걸 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뭘 의미합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는 그 모든 유권자의 표의 등가주의를 실현하는데 한 발 간 거예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나오고 다른 그 소수여당들이 설 자리를 만들었죠. 대신 민주당은 의석이 줄었어요. 정청래까지 반대를 했으니까. 근데 대표한테 권한을 이루기 때문에 이재명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노무현의 무엇과 닮았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거냐,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 근데 가는 것은 저희가 보여서 다 같이 갈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이 사람은 일로 가자고 그러고 이 사람은 일로 가자고 그러는데 그럴 때 결정할 방법은 지금 당장 나한테 손해가 되는 방법이 뭐냐. 그걸 택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50번 100번이에요. 하면서 지금 저기 가서 저걸 만나? 정몽준 후보를 밤에 가서 설득을 하라고 그래. 난 죽어도 싫어. 그걸 왜 설득을 해? 안 간다고 버텨. 근데 가야 된다고 우겨. 가긴 싫은데. 그래, 가. 가는 겁니다. 결과는 당신도 알고 있어요.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전박대 당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기다렸죠. 저는 그 일상생활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당장 내가 손해가 되는 길을 택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결과는 거의 같거나 비슷하다 이 얘기죠. 목사님이죠. 저도 신학과 다녔지만 또 그 양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랑 닮았고 목사님 그러잖아요. 네. 제가 학교 시절에 읽은 신학책 중에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 네. 네. 거기 그런 구조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예수가 있다라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은 신행생활의 답이고 사회생활의 답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저는 요즘은 열심히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쓰진 않지만은 정치하려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한테 봉화마 마을에 와서 여사님이랑 사진 찍고 가는 정치인들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노무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면 빤하게 답이 나오는데 왜 자기가 그러느냐? 먼저 손해를 왜 그러느냐? 보더라도 예. 대의를 지키는 정치. 예. 예. 아 그리고 지난번 뭐 파동 때 뭐 나가고 뭐 이낙연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나간 친노 국회의원들도 많아요. 전 문자 보냈어요. 너 노무현 얘기하지 마.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너처럼 판단했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싫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노무현의 길을 잇기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이런 식. 그러니까 근데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직장생활하도 그 상사가 부당한 대우를 하고 뭐 왕따를 시켜서 갈등 겪는 직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쳐야 돼요. 이걸 들이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 그게 답이네요. 기회 있을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치가 답답하고 저 양반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요. 네.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에서 네.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전 국민한테 민원 소리를 A4 용지로 받는 일은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동네마다 가서 그렇게 수천 명씩 토론하는 기회가 적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의 스타일이나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가 성장해온 만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늘 있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해가 나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대통령님, 보통 수재가 나면요, 옛날 대통령들 보면은 수재가 나면은 이제 노란 잠바 민방위복 입고 거기 재난센터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대통령님, 지금 태풍이 저기 사이판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미리 가보시면 안 될까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대통령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내가 한 번 온 중에는 그 공무원들이 일도 못하고 나오기 전에 밤새서 브리핑 차트 만들고 일 못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 사진 찍으라고 거기 가라고 그러는 거냐고. 공무원도 일도 못하는데 응? 네. 그리고 사진 찍어도 내주지도 않는데 네. 농담처럼 붙여서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필요 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소위 순실하는 방법.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렇게 순실하면서 금일봉 내려주고 순실했던 마을에 도로가 깔리고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근데 이재명 이 양반은 다를 것이라는 거죠. 그 노무현과 닮았으면서도 그런 제왕적인 그런 모습에서 다르고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를테면은 새 시대의 장남이 되고 싶지만 구시대의 막내가 되고 말았다고 수려하셨던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이 양반은
새 시대에 우리의 진짜 일꾼이 될 거다. 야, 저 양반, 아이고 고생하고 목에 칼도 맞을 뽑아고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줘야지. 이런 어르신들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하고 현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들을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패러다임이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환이 되지 않으니까 갈등의 문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은 그가 욕심을 내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네. 모두를 이제 끌고 가는. 근데 아주 놀랄만한 민주당 운영을 보여줬어요. 일극체제란 말까지 들을 정도로다가. 일극체제. 네, 그걸 자기가 힘이 세서 한 거 아니거든요. 아젠다를 그렇게 몰아가고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가 무슨 대장처럼 무슨 조폭두목처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당원 중심의 국민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은 기가 막힌 나라로 가는 출발점이 분명히 될 거다. 네. 그래서 그 스타일이 다 다르다. 그 뭐 저는 유시민 작가처럼 평가를 못하지만 김대중 우리 이제 네 번째 진보 대통령이거든요. 네네네. 그 수많은 대통령 중에서 네. 저쪽의 대통령들은 무슨 4명인가는 재판받았고 한 뭐 2명은 파면 당했고 1명은 부하들한테 죽었고 저는 하여튼 그렇게 찍어오신 분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후보한테 그런 마음도 있죠. 네. 그렇게 저쪽의 지지자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70, 80대신 어르신들 저쪽 지지자들까지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보듬어드려야 되는 문제.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폐는 청산하고 단죄는 하더라도 통합을 해야죠. 그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찍은 손이 매번 부끄러운데도 네. 답답하고 인지 부조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서로 갈라져서. 아니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아직 미숙해가지고서 저희들 이권 때문에 갈라지시고 싸운다고 해도 네. 동네에서 김씨하고 박씨는 그렇게 척지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저는 관건입니다. 정치인들은 아직도 여파가 남아서 싸울지도 몰라요. 내가 못 가져왔구나. 네. 내가 다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싸울 수 있어. 그런데 바닥에 김씨하고 박씨까지 그렇게 하는 거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게 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그게 국민 통합이라는 이름이었고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부터 내려놓겠다고 했던 거고 네. 그걸 어떻게 실현해내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되게 맛있네. 네. 엄청 맛있죠. 정말 그래서 진정성과 추진력을 다 갖춘 저는 감히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1세기 노무현 대통령도 21세기에 당선되셨지. 예, 업그레이드된 노무현이다 이런 말을 이재명 후보에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명계남 선생님 모시고 정말 노무현의 동지 팬으로서 또 이재명의 지지자로서 살아오신 그 일관된 인생 철학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명계남 선생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을 수 있었고 또 영화 신명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보니까 6월 2일 개봉 아닌가요? 2일 3일 네. 지금 제가 네이버 예매를 보니까 네. 몇 표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전국 각지에서 다 그렇게 몇 표 안 남았습니다. 지금 빨리 예매하셔가지고 일찍 투표하시고 혹은 뭐 그날 쉬는 날이니까 아예 동네 영화관에 가셔서 신명을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신 투표의 그 의미가 더욱 빛나고 네. 또 저녁도 더욱 기다려지게 될 겁니다. 이재명 당선 그 사전 아니죠 출구조사 결과 발표 때부터 말이죠. 이거 끝나는 거예요? 나 평소보다 더 늦게 예. 끝난 것 같긴 한데. 노성현이랑 얘기도 많이 못하고 아직 할 얘기도 많고 그런데 우리 김 기자님하고 끝나고 하시죠. 그러면. 네? 아니 방송을 여러 사람 아니, 뭐, 더 하세요. 뭐 하세요, 상관없으면 그러면 뭐. 하실 말씀 더 있어요. 그럼 나도. 아니 뭐 이렇게 마음대로 끝내고 그래요? 마음대로 원래 이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좋습니다. 원래 끝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끝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계남 배우님의 명연기 영화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월 2일 3일 가득 채워가지고 또 가득 채워야 또 영화관이 더 많이 열리거든요. 더 흥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 배우님 또 나중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네. 김영민
양반은 예전부터 아는 사람이고 우리 묘성이 언니는 묘성이 제가 언니. 팬이고 그런데 아이고. 그래서 주제 넘어서 말이 거칠게 둥 아이고 별 말씀. 예. 중언부언도 한 것 같습니다. 전혀요. 전혀. 아이고 저 명계남이도 나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뻐해 주시고 네. 바랍니다. 대단히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네. 김 기자님도.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예, 저는 예. 격주니까 다다음 주에 찾아뵙고 김용민 TV는 브리핑은 매일매일 찾아뵙습니다. 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대선전 마지막 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 투표하세요. 감사합니다.